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렇게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날카로운 피드백 덕분에 저희가 매번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 이게 진짜 요즘 시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온다고 난리인데 다른 쪽에선 AI 주식들이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 속 AI 랠리 2026년 투자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시장 정말 칸치 앞을 보기 힘든 안개 속 같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딱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분위기가 안 좋죠.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치, 유가는 뚝뚝 떨어지고 누가 봐도 경기 침체 신호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폭발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회사 목표 주가는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한 시장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정말 혼란스럽죠. 그래서 오늘 이 안개를 함께 걷어보려고 합니다. 큰 그림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지금 연준이 얼마나 골치 아픈 상황인지 거시경제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와는 완전 딴판인 AI와 반도체, 이 성장 엔진이 계속 돌아갈 수 있을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격변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걸 다 종합해서 2026년을 위한 투자 나침반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거시경제, 연준의 딜레마. 도대체 연준은 지금 왜 이렇게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숫자들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11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가 나왔어요. 시장에선 3.1%는 될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낮게 나온 거죠. 와, 드디어 물가가 잡히나? 하고 좋아할 만한 소식이죠. 근데 바로 그 밑에 실업률을 보면 4.6%.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건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차가워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경고등이 쳐진 거예요. 이 상황을 두고 20년 경력의 한 전문가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마치 자동차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 같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인상이라는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이젠 경기 침체, 그러니까 차가 아예 써버릴 위험에 처한 거죠. 진짜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시작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딱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물가가 잡히는 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연착륙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입구일까요?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겨우 잡은 물가가 다시 뛸까봐 무섭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고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답답한 거시경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한번 가보시죠.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이쪽은 뭐 바깥 세상이 춥든 말든 혼자서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데요. 과연 이 성장 엔진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65%. 이게 뭐냐면요. JP모건이 예측한 2025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 성장률이에요. 경기가 안 좋다, 돈을 아껴야 한다 이런 말이 무색하게 내년에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이 무려 65%나 늘어난다는 겁니다. 와,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이 숫자야말로 투자자들에게 길은 이쪽이다 하고 알려주는 강력한 등대 아닐까요? 아니, 다들 허리띠 졸라맨다는데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답은 딱 하나죠. 바로 AI. 이게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를 뒤바꿀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에 각국 정부가 우리나라만의 AI를 만들겠다 하면서 뛰어드는 소버린 AI나 네오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수요까지 생겨나면서 말 그대로 이 성장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흐름이냐면요. 로젠블렛이라는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감이 딱 와요. AI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해서 2027년쯤 되면 마이크론이 주식 하나당 36달러를 벌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하도 많이 쓰니까 나중에는 우리 스마트폰 살 때 메모리 부족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와요. 와, AI가 이제 제 휴대폰 가격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 월스트리트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네요. 보세요. 니덤은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렸고 로젠블렛은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그냥 확 올려버렸어요. 목표 주가를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올린다는 건 이건 진짜다 하는 시장의 확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까지 AI랑 반도체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다른 산업들은 어떨까요? 이 격변의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 소식인데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미국에 제철소를 짓는데 무려 7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데요. 근데 지분 구조를 보면 현대제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대차랑 기아,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직접 돈을 넣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철판 만들어서 팔겠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IRA 같은 법에 대응해서 아예 북미 전기차 시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급망 전체를 우리 손에 쥐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원래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아예 못 팔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탄소 배출 90% 줄이기로 살짝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잠깐 숨 돌릴 시간을 주는 셈이죠.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기차로 가야 한다는 큰 방향이 바뀐 건 절대 아니에요. 결국 자동차 얘기는 그 뿌리를 파고들면 에너지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에너지 쪽에서 정말 뜬금없는 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디어 회사가 핵융합 기술을 가진 회사랑 합병을 한다는 거예요. 규모가 60억 달러나 됩니다. 아니, 미디어 회사랑 핵융합?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핵융합. 우리가 흔히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뭐랄까 궁극의 에너지의 기술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에서 봤던 AI 데이터 센터들,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 엄청난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 거냐? 그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바로 이 핵융합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AI 혁명이 성공하려면 그 뒤에서 전기를 대주는 에너지 혁명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걸 이번 합병이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쪽에서는 먹구름이 잔뜩 낀 거시경제를 다른 한쪽에서는 쨍쨍 내리쬐는 AI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줄 2026 투자 나침반을 한번 만들어 보죠.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경기는 원래 알 수 없는 거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 이렇게 안개 속에서는 확실한 등대를 따라가야겠죠? 바로 AI처럼 누가 봐도 확실한 구조적 성장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길게 보고 여러 곳에 나눠 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얼굴과 기술 혁신에 환호하는 얼굴, 이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와 반도체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나 에너지 같은 전통 산업들도 이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멀리 보고 큰 물결을 타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정신없는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그 방향을 정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